그래, 편안하게 말씀해 보셔요. 아, 네. 선생님 덕분에 우리 막내 아들은 음, 이제 정신을 좀 차린 것 같고요. 그래요. 요즘에 예, 대학원 면접 보러 다니고, 뭐 음, 그런 대학원 컨택하고, 그러고, 음, 어, 이제 조금, 언제가 졸업이에요? 요번 내년이요, 내년. 졸업인가요? 아, 내년. 아니요, 어, 내년. 내년에 이제 3월에 졸업이죠. 3월 졸업인데 예, 대학원 이제, 진학하려고 생각하고 지금 면접 보러 다니고 그래 하고 있네요. 예, 예, 몇 군데 면접 보고, 이제 또 시험 치고 뭐 그래야 되는데, 아무튼 알아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걔는 좀 걱정을 조금 내려놔도 될 것 같고, 그래요. 뭐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제 생각에는 걔가 음, 그냥 무슨 자격증, 평생 쓸 수 있는 자격증, 네, 예. 그런 거나 좀 하나 좀 힘들어도 준비하라고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뭐 음, 별, 그게 뭐지? 변리상가? 뭐 이런 것도 있고, 음, 음,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억대 연봉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거는 그렇죠. 따기만 하면 좋은데 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러네. 어차피 후회만 하고 있는 이보다 음, 그런 자격증 따고 그냥 현실을 그냥 음,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조금 그런 식으로 좀 정리가 된 것 같고요. 그러네요. 제가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음, 선생님께 그때는 이제 갑자기 이제 해가지고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 음, 며칠 이렇게 지나면서 제 혼자 스스로 그냥 얼추 정리가 된 것 같기는 해서 근데 이제 한번 그러셨네. 말씀드리면은 음, 저하고 한 30년 지기 친구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예전에 아기들 어릴 때는 맨날 같이 아기들을 같이 어울려 놀고, 그리고 음, 교회 갈 때도 뭐 금요 철야 예배 이럴 때 맨날 같이 다니고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이제 완전 내 친구다, 이렇게 진실된 친구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한 음, 20년 지나고 애들 크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음, 제가 연락해야지만 되고, 그쪽은 음, 연락을 저한테 안 오고, 음, 근데 또 딴 사람들하고는 예, 어, 스스로 연락해서 막 만나고 막 이러는 거 보면서 음, 아, 이게 오고 가는 게 주고받는 게 좀 잘 그러,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면 얼추 서운하시죠. 음, 그러니까 저는 완전한 진실한 친구라고 100% 마음을 그러게요. 줬는데 그 사람은 아, 저도 이제 그 사람이 저를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했었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 딱 보니까 아, 음, 그게 아니네. 이 사람은 나를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지 않고 그렇죠. 여러 명 중에 하나로 보는구나, 그냥. 큰 음, 가치를 못 느끼게 보는구나. 그러면은, 음, 그것 때문에 고민을 음, 오랫동안 좀 많이 했었는데, 그 순간부터, 아, 그때, 그냥 이 사람이 굉장히 지혜로워요. 음, 학교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엄청 음, 지혜롭고, 음, 음, 아무튼, 뭐, 지혜가 많아서, 음, 저는 이제 항상 어릴 때부터 음, 지혜, 뭐 이런 거에 음, 그런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음, 항상 지혜로운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일방적이었지 않았나. 그래서 이 사람과의 관계는 이제 음, 그때까지였다. 그때까지 좋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관계를 정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셨네. 그리고 제가 뭐 가끔 가다가 이제 또 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가끔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뭐 이렇게 어쩌다가 한 번 연락하면 그땐 음, 또 만나기도 하고 음, 그랬는데 이제 제가 생각을 이렇게 정리를 이제 관계를 끝내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음, 하니까 하고서 몇 달 지났는데 또 연락이 왔어요, 그쪽에서. 그래서 음,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음, 근데 나는 관계를 정리했는데 음, 만나자고 하니까 또 뭐 그냥 나갔어요, 만나러. 음, 만나러 나갔는데 이제 또 딴 친구, 이제 같이 지내던 친구 또 한 명 같이 데리고 왔더라고요. 같이 만나도 되냐고 이렇게 해서. 어, 근데 보니까는 이제 한참 얘기하다가 음, 자기 남편이 작년에 죽었대요. 음, 남편이 이제 갑자기 죽었어요. 그 나이가 64살, 64 음,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이제 며칠 내로 이렇게 죽었대요. 근데 저한테 연락이 안 왔었거든요. 그랬네. 그러면서 제 앞에서 이제 남편이 죽었다고 음, 얘기하면서 이제 울더라고요. 음, 그러더니 그 전에 한 2년 전인가는 엄마가 돌아가셨었어요. 음, 근데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도 연락을 안 했어요. 저는 그랬네. 나중에 알았어요. 음,
근데 그때는 이제 그 만날 때는 그냥 위로를 해주고 뭐 음, 힘들었냐 뭐 이렇게 했지만 음, 돌아오는데 생각해 보니까 엄마가 돌아가신 거 연락 안 한 것도 섭섭하지만 음, 남편이 돌아갔을 때 음, 연락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하잖아요. 음, 근데 남편이 죽은 것까지 연락을 하지 않을 정도로 음. 그 정도였구나. 그녀께서 그러네요. 음, 조금 진짜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음, 많이 들고 음, 근데 또 왜 만나자고 또 연락을 하나 나는 저기 음, 이제 연락 안 오면 나는 관계를 끊으려고 음,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제가 이제 안 가서 부조금을 조금 줬어요. 음, 그랬더니 뭐 연락도 안 했는데 부조금 준다고 괜찮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그간에 30년간의 저기 일이 있었으니까 음, 그냥 넘기기도 저기 뭐야 안 가본 것도 사실 좀 그렇고 그래서 부조금을 조금 줬더니 음, 문자가 왔는데 음, 이제 뭐 자기는 좋은 기억만 있고 앞으로 음, 자주 만나자고 뭐 이런 식으로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아유 이게 뭔가 이렇게 음. 싶고 그래서 그러셨네. 혼자 몇 날 며칠 고민하다가 음, 아유 그래도 뭐 그냥 관계를 끝내는 것 쪽으로 음, 연락이 오면은 뭐 안 만날 이유는 없지만 음, 내가 먼저 연락할 일은 음, 아닌 것 같다. 이 사람에 대해서 음, 나의 그 위치가 음, 이렇게 전혀 그 테두리 안에 음.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의미가 없더라고요. 속 얘기를 많이 안 하고 그래서 그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그래, 하여튼, 마음이 그렇게 이제 음, 정리가 음.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얼추 그런 식으로 그냥 몇 날 며칠 고민하다가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 했는데 그거를 이제 선생님하고 이제 처음에는 딱 받은 충격이 너무 많아갖고 선생님하고 의논 좀 드리려고 전화를 그래. 그렇게 드렸었어요. 관계를 이제 내가 이제 앞으로는 네. 연락하지 말아야 되겠다 마음 먹으실 정도 같으면 엄청 많이 서운하셨던 거죠. 내가 참 그 친구한테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나한테는 제일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그렇죠. 지한테는 내가 뭐 참, 한참 순위권 바뀌구나. 내가 참 초라하다. 참 그런, 나를 그렇게밖에 생각 안 하는 친구를 나는 이때까지 제일 친한 친구라고 믿고 살았으니, 참, 내 모습이 초라하다. 그래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서운하죠. 그럼요, 서운하죠. 나는, 보통 자기 남편이 죽었다 그러면 친한 사람들한테 연락하는 그럼요. 지요, 보통? 뭐, 그거야 알 수 없죠. 그거는 이제 사람들에 따라서는 자기도 충격이 심하면 뭐, 일체 아무데도 연락 안 하고, 뭐, 장례를 치르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지만, 어찌됐건 이제 참 그런 중요한 일을 두고 나한테 연락을 안 했나 싶으면 서운하죠. 상대방의 사정은 어떤 건지는 확실히 알 수 없고, 서운하죠. 근데 이제, 그래, 이제, 어찌됐건 연락을 안 하고 쭉 있었더니 상대방 쪽에서 그래도 연락이 오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그래, 이제, 뭔가 이런 그렇게 생각이. 정리하신 거잖아요. 이제 내가 먼저 연락은 안 한다. 네, 지가 연락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것 연락하면,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연락할 의미가 없다. 지가 연락이 오면, 뭐 내가 굳이 안 만날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만나면 이제 전에만큼 재미는 없는 거죠. 마음은 안 주죠, 그렇게. 그렇죠. 어머님도 이제 그리고, 그냥 뭐 할 수 없이 나가서 얼굴 보자니까 야박하게 거절을 못하고, 할 수 없이 그냥 나가서 앉아 있는 거니까 이야기를 나눠도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속마음을 자기 치부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어려운 거, 이런 거를 얘기를 안 그렇죠. 하고 그렇죠. 겉에 자기 테두리에 이야기는 있는, 안 하고, 아, 아까 그렇죠. 지혜롭다 말씀하셨는데, 그냥 남의 이야기 들어주고 어떤 뭐 상담자 역할 비슷하게, 그런 건 아니고 그래요. 그런 건 그 사람 아니에요. 살고 이렇게 행동하는 게 음, 굉장히 보고 배울 점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요. 좋아했었는데, 한편으로는 그래도 그러면 그거 처신처세를 잘하는 건가요? 그 사람은 사람에 많이 꼬인다 그럴까? 음, 주변에 사람이
항상 누구한테 연락해서 만나요. 그게 이제 항상 누구한테 항상 여러 주변에 사람을 사람이 많구나. 예, 여러 사람을 만나요. 근데 음. 저는 뭐 그게 어머니께서는 그런 예, 모습이 보기에 좋으셨던 모양이네요. 주변에 그러지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 하는 게. 그 부럽기는 하 음, 그런 게 일부 일종의 부럽기는 했지만은 음, 뭐 그렇다고 그렇게 그 겉테두리 있는 얘기나 쓸데없는 얘기나 하고 이런 거는 그러네요. 이렇게 만나도 시간 낭비다 이런 생각이 조금 그러니까 그래, 언제부턴가 말씀을 그게 들더라고요. 들어보면은 예. 이제는 어머님께서 마음이 떠버렸네요. 그 그렇죠. 친구한테서. 예, 예. 마음은 떠버렸죠. 그래도 음, 몇 년 된 것 같아요. 그게 그 그러네요. 상태가. 벌써 몇 년이나 예, 됐네요. 예, 네. 그러면서, 근데 몇 네. 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음, 요번에 얼마 전에 그 남편 음, 죽었다는 거 그거 음, 얘기 안 했다는 그때 얘기 1년이 그게, 지나서 얘기한다는 거 그때 딱 듣고서 음, 이런 관계를 어떻게 음, 생각을 하든지 유지를 해야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그래, 싶어서요. 그러네. 그건 음, 어머님 마음이 떠버렸으면 내가 굳이 마음이 없는데 연락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 마음이 없으면 뭐 연락을 안 하고 지내시면 되고, 그래서 영영 그 마음이 안 돌아오면 뭐 영영 연락을 안 하고 지내는 거고, 또 살다가 보니까 또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나고 보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면 그때 가서는 뭐 또 연락해서 볼 수도 있고,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연락할 이유가 없네요. 음. 그런 네, 거죠. 뭐, 안 만난다, 뭐, 이렇게 딱 끊어버리거나, 뭐, 이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뭐 무슨 원수진 사이는 아닌데, 뭐가 원수는 아니니까, 원수진 사이는 아니잖아요. 내한테 네, 뭐 엄청난 그렇죠. 피해를 입혔다거나 그런 건 없고, 다만 이제 내 마음이 속상하다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내가 그러니까, 그거밖에 안 되나, 지한테. 주변에 절친이, 그 그 한 세 명 정도 있었는데,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이 사람인데, 그 사람 떨어지고, 그러게요. 내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이 안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만나자고 연락 왔으면 그냥 둘이서 만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굳이 또 한 사람을 데리고 나오니까 그것도 서운하셨을 것 그것도 같아요. 서운하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속 깊은 얘기는 안 하고, 그 그러네요. 겉으로 도는 얘기, 그 여러 사람이 음, 모여도 다 통할 수 있는 얘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그러네. 데리고 온 사람도 사실 자기 우리 속마음 애기들 이야기를 어릴 하는. 때, 음, 그렇죠. 애기들 어릴 때 같이 지냈던 사람이기는 해요, 그때. 다 그러니까 알고 지낸 사람이긴 하지만. 그때 어떤 면에 그때의 인연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때의 인연. 학교 네. 다닐 때 친했던 친구들이 있지만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사회생활하다 보면 각자 살아가는 여건이 다르면 그렇죠. 그때는 친했지만 지금은 만나도 그때 같은 그 어떤 좋은 마음이 안 들거든요. 그런 그렇죠. 것처럼 그 애들 어릴 때에는 같이 만나고 뭐 애들 관계로 의논하고 등등 살았지만, 제가 볼 때 이제는 만나도 별로 자기 본인 속마음 이야기를 안 하고 갈 것 같으면, 자기가 속마음 이야기를 안 하는데 나 혼자서 속마음 이야기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때는 좋은 인연이었지만 지금은 굳이 억지로 그 관계를 끌고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어머님 입장에서 그러자니 내가 친구가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거는, 그렇게 절친이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그러니까 절친이라고 그냥 한 얼굴 두 알고 명 지내는 있기는 사람들은 하지만, 있지만 절친이라고 할 수 있는 친구는 아까 세 명 있었는데 어땠다 했던가요? 이제 마지막 남은 한 명이라 했던가요? 아니, 한 명 더 있고, 한 또 명 한 더 명 요즘에 이제 좀 이렇게 좀 새로 가까워진 사람 또 한 명 있고 해서 한 두 있고. 명 정도는, 이 사람 없어도 한 두 명 정도는 남아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나간 인연을 아쉬워하지 말고 한 명, 네, 한 명 새로 이제 생겼다 하니까 좋은 일이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또 인연에 따라서 친구가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은 지금대로. 그러니까 뭐 지나간 인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어머님 섭섭한 마음은 말씀대로.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음? 그러니까 약간 좀 배신감이라든지 섭섭한
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거는 한동안 그 음, 보면은 이게 저한테는 연락을 안 하는데 딴 음, 사람들한테는 계속 연락해서 맨날 만나면서 그래서 제가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이제 관계를 한편으로 정리를 이런 한 거. 거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요? 일종의 짝사랑한 거 같은 거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그런 비슷한. 그러니까 그런, 어릴 때는 음, 그 완전 그렇진 않았는데 어느 음, 순간부터 약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어느 들더라고요. 순간부터 나는 짝사랑 비슷하게 나는 늘 마음속으로 지 생각을 하고 등등한데 지는 딴 사람들하고 계속 어울리면서 내한테는 생전가도 연락도 안 하고 음, 그래 된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뭐 무슨 현실적으로 나한테 무슨 피해를 주거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뭐 나쁘게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 우리 인연은 그때 인연이었나 보다. 나 혼자 지를 좋아했었구나. 생각하면 되죠. 좀 그게 좀 섭섭하기는 하네요. 섭섭하죠. 그럼요, 섭섭하죠. 서운하죠. 이게 마치 아까 짝사랑에 비유했는데 지금 어머님 감정이 그 비유를 따르자면 지금 조금 실연당한 사람 느낌 비슷한 거네요.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음, 이제 그런 느낌에서 음, 조금 극복은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다행이네요. 다행. 사람은 이제 그런 사람이구나. 그냥 그 정도까지구나. 그냥. 이번에 나가서 안 그래도 몇 년 전부터 차차 그래 생각이 되고 내 혼자 마음의 정리를 했었는데 이번에 만나서 역시 그렇구나 네. 하고 이제 확인하신 거네요. 어머님 입장에서. 결정타를 맞은 거죠. 결정타를. 결정타를 맞은 거네요. 그러셨네요. 음, 그래 또 그러면서 지금은 지금대로 이제 요 정도로 정리를 해놓고 음, 제가 볼 때 뭐 어머님께서 확실하게 이건 이런 거야 라고 마침표를 찍을 필요는 없잖아요. 음. 그렇잖아요. 뭐 그 사람하고 영영 두 번 다시 얼굴도 안 볼 거야. 뭐 전화번호 삭제해 버릴 거야. 뭐 이럴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냥 제 생각에는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고 해놓고 그냥 세월을 또 지나면서 또 지켜보셔야죠. 어머님 마음도, 어머님 본인의 마음도 어떤지 지켜보셔야 되고, 또 저 사람은 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셔야 되고, 그냥 이대로 세월을 보내시면서 지켜보시는 게 좋은 방법이죠. 저는 그래 생각이 되거든요. 어떠신가요? 그래야죠. 네. 음, 뭔가 성질 같아서는 뭘 한바탕 하시고 싶으신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시나요? 그러진 않고 음, 이미 요번에 만나기 전에 이미 마음이 어느 정도 음, 끊어진 상태여서 그렇네요. 음, 어머님 마음이 좀 씁쓸하실 것 같아요. 허탈하고. 그러면은 있죠. 그러니까 음, 저도 이제 음, 새로운 관계를 음, 새로운 음. 거를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이 그래. 들. 그래, 어머님께서 이미 제가 볼 때는 마음에 다 결정을 하고 결론을 내리셨는데, 그래서 저한테 이거를 공개 상담으로 신청할까 말까 망설이시다가, 그래도 공개 상담을 신청하셨는데, 어떤 마음이죠? 그 결정을 다 내리셨는데, 그래도 공개 상담을 신청하셨던 마음은 어떤 아, 마음이죠? 아니 이제 갔다 와서 이제 음, 마음이 이렇게 혼동이 되니까 상담 그러셨네요. 신청한다고 했는데 음, 상담이 연결되기까지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러셨네요. 그 이번에 시간 시간이 좀 동안에 제가 걸렸죠. 정리가 된 거예요. 제가 그랬네. 그냥 그 시간 제가 동안에. 바로 날짜를 못 잡아드려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아이, 별 말씀이요. 예, 그랬어요. 바쁘신데 귀한 시간 저기 음. 뺏어서 너무 죄송해요. 그래도 그렇게 그 사이 며칠 날짜가 이렇게 지나면서 스스로 마음이 정리가 되셨다 하니까 다행이네요. 이제는 속상했던 마음도 이제 조금 가라앉으신 건가요, 그러면? 그거는 뭐 제가 이제 어른이니까 그건 음, 이제 방향을 결정을 하면 제가 마음을 뭐, 추스리면 되고. 우리가 몸은 어른이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어린애가 또 함께 있으니까 그 어린애 입장에서는 속상한 거죠. 음,
그래도 이제 어머님 오늘 이야기를 들으니까 뭐 이전에는 아드님 걱정이 컸는데 아드님이 그래도 이제 졸업도 무사히 잘 하는 것 같고 또 졸업 이후에 진로도 일단은 대학원 진학하기로 결정을 했고 지금 알아보고 있고 어머님 마음에 이왕이면 욕심 같아서 좀 자격증이라도 하나 따놓고 대학원 진학했으면 그런 마음이시고 아무튼 전에보다 아드님이 잘 지내서 좋으네요. 네, 네. 저 근데 이제 부분은 어떤가요? 따님, 우리 집 딸은 나가서 연락 안 되고 뭐 하던, 가끔 전화하면 전화는 받았었거든요. 단답형으로 대답은 하긴 해도. 근데 얼마 전에 한번 전화를 해서 뭔 얘기를 이렇게 하다가 이제 대학 다닐 때 걔가 알바를 하면은 제가 돈 없을 때 엄마 돈 좀 꿔줘라 그래가지고 걔 돈을 조금 저기 빌리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엄마가 내 돈 다, 제 공무원이라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하도 고민이 많이 되길래 너 엄마가 공무원 하라고 그렇게 부추겨서 너 공무원 한 거니?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이 집에서 빨리 탈출하고 이제 강아지 키우는데 돈 많이 들어가니까 그거 빨리 해서 돈 벌어서 하려고 이제 그리고 이제 대기업 뭐 이런 데는 그 남자들하고 섞여서 이렇게 조직 생활하는 거를 얘는 그런 거 싫다고 공무원을 했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너 이제 공무원에서 이제 조금 다른 방향으로 조금 전직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걸 좀 알아봐라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했더니 뭔 말을 하다가 엄마가 나한테 용돈을 그 돈 빌려갔잖아. 그래서 그때 내가 좀 미안하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무슨 돈을 그렇게 너한테 이렇게 많이 빌려달라고 그랬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화를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랬네요. 전화를 딱 끊어버리는데 그 이후로는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몇 달 됐어요? 한두 달 된 것 같아요. 한두 달 됐어요. 근데 그래요. 저는 사실은 지가 뭐 공무원이 월급이 적긴 해도 음, 그 공무원 월급 받아서 강아지 키우는데 강아지 막 병들 때 막 1,000만 원씩 들고 막 그랬거든요. 마지막에 치료하고 입원시키고 얼마나 강아지한테 쏟아부었는지. 그래서 그랬네요. 강아지 그거 뒤처리하느라고 저한테 음, 돈을 안 주는 대신 강아지 뒤처리 자기가 다 한다고 그런 식으로 한 거거든요. 근데 음,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는 엄마한테 10원 한 장 준 게 없으면서 음, 뭐 엄마가 그까짓 거 음, 조금 얼마 빌렸다고 얼마 뭐 큰 돈 빌린 것도 아닌데 그거를 기억하고서 그 전화를 딱 버리나 그랬네요. 그런 생각이 들기도 그랬네요. 하고 어머님 마음에 많이 서운하셨겠네요. 예 딸이 그리고 너무 매정하다, 매몰차다. 강아지한테는 그래 잘하면서, 뭐 심지어는 엄마가 강아지만도 못한가, 지한테는. 그 생각이 드셨겠네요. 그런 생각보다는 음, 이제 그 애정이 음, 엄마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러게요. 강아지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러네요. 그거는 이제 제가 잘못한 일이죠. 그거는 그래. 그리고 대학 다닐 때 용돈 한 번 안 준 거 그런 거는 제가 잘못한 건데 저는 그때 몰랐거든요. 음, 그런 거를 알았으면은 음. 용돈도 주고 그랬을 텐데 또 어머님 몰라가지고 입장에서 당시로서는 또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정말 어려운 여러 알면은 가지였을 아니 거예요. 알면은 뭐 용돈 뭐 얼마 주고 뭐 이런 거는 크게 어렵진 않은 그런 거 했을 텐데 용돈도 안 주고 그냥 음, 엄마가 짧은 지식에 걔가 하고자 하는 걸 몇 가지를 막았어요. 그래야 어디 갖다가 애가 네. 자기 자립심이 생기고 독립심이 생기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셔서 그런 건가요? 그게 아니라 음, 저기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가라고 음, 얘는 어차피 전액 장학생이니까 음, 교환학생 가도 뭐 크게 돈 들 게 없잖아요. 생활비 보내줄 음, 수 있다고 미국으로 가라 그러니까 얘는 영어를 싫어해요. 음, 그래가지고 영어도 이제 제가 어릴 때 학원 다닐 때 음, 학원을 막 강제로 집어넣어가지고 음,
거기서 좀 상처를 받았고, 그 다음에 한 달 절대로 학원 안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랬네요. 고등학교 내내 학원 한 번도 안 다녔어요. 아이고, 그랬네요. 근데 미국으로 가지 말고, 아니, 자기는 스페인으로 교환학생을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냥, 그럼 그렇게 하라,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잘 모르고, 스페인을 왜 가냐고, 영어권도 아니고, 스페인을 음, 왜 가냐고, 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못 음, 대준다고. 음, 그것도 하나 걸리고, 또 음, 어디, 캄보디아인가 어디로, 저기 뭐야, 봉사를 간다고, 학교에서 간다고 하는데, 그런 낙후된 나를 뭐하러 가냐고, 사실 보냈어야 되는데, 음, 그때는 너무 지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랬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첫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막힌 게 얘한테는 한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랬네요. 지금도, 따님하고, 지금도 이제 마음이 꽉 잠겨가지고 열리질 않고, 그러네요. 그러고 이제, 뭐,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저기 뭐야, 딸년들이 그 엄마한테 원망하고 막, 어? 음, 엄마 비난하고 이런 거 보면, 아유, 저 딸년들도, 너도 커봐라, 이년아. 그런 생각이, 음, 그 엄마한테 너무 모질겠다, 이런 생각이 음, 들 정도로 좀 그런, 그러셨네요.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음. 한편으로는 참 내가 옛날에 그때 이렇게 해줬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고 후회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전형적으로 성질이 저렇게 못됐나 저거 나중에 지도 당해봐야 된다 그 마음도 드시고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편협이 돼 있어요. 못됐다기보다는 음, 너무 편협이 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편협되네. 상담쌤하고도 아직도 계속 상담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네요. 그것도 너무 서운한 세상에서 거예요. 편협돼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하고는 벽을 쌓고 상담 선생님을 자기 엄마처럼 생각하고 따르고 그것도 속상하신 거네요. 섭섭하죠, 그거는 많이. 서운하죠. 그래도 전에 한동안 연락 뚝 끊어졌다가 또 다시 연락이 됐었는데 한두 달 전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또 연락 끊긴 거네요. 그 연락은 뭐 이제 걔가 먼저 연락한 적은 없고 음, 제가 전화를 하면은 받아주기는 했었는데 음, 전화 그냥 이제는, 말하다 끊어버린 건 처음이죠. 이제는 전화해도 안 받는다는 이야기인가요? 안 해봤어요, 그 다음에는 전화를 안 제가. 해봤구나. 그러시군요. 좀 더 이제 시간을 두고 기다리셔야 되겠네요. 기다려도 이게 마음이 꽉 닫혀있기 음, 때문에 음, 풀어지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 음, 말을 해야 어떻게 풀어주는데 말을 안 하니까 음. 어떻게 해줘야 될지. 지난번에 얼마 전에 그 전화 탁 끊을 때 그때의 그 일이 지금 후회되신다 하셨잖아요. 대학 다닐 때 엄마가 네. 자기 돈 빌려가서 안 갚았다고 이야기할 때 제 그런 생각에는 적이 갚은 것 같긴 한데 안 갚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어머님께서 지금 생각해 볼 때 어떻게 답변하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냥 아우 미안하다 용돈도 못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했어야 음, 되는데 그랬네요. 그냥 내 마음속에 뭘 그렇게 저는 음, 월급 타서 엄마한테 한 푼도 안 준 적도 음, 없으면서 그, 그 키워주는 거는 모르고 음. 어머님 마음속에 그 두 마음이 지금도 다 있는 거네요. 한편으로는 아이고 후회가 되고 아이고 그때 내가 미안하다. 네 대학 다닐 때 내가 용돈도 한 푼 못 주고 그래서 내 미안하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는 엄마한테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으면서 지는 키워준 공도 모르고 그 마음도 있고 두 마음이 다 있으시네요. 그렇죠. 네. 그러시네요. 그래도 어머니께서 뭐 뭔가를 따님한테 문자라도 하나 보내려고 하면 그 두 마음 중 정리가 돼서 한 마음이 돼야 문자를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뭐 이제 돈 안 주고 뭐 그 월급 안 주고 뭐 이런 거는 뭐 큰 문제가 아니니까 음, 저만 독립해서 잘 살면은 음, 되는데 일단 대화가 안 되니까 그러네요. 또 어렵고 대화가 되려면 일단 따님 마음을 달래줘야 되겠는데요. 그렇지 그렇죠. 않나요? 어머니께서 미안하다라고 먼저 사과를 그날 내가 네 이야기, 네가 참 속상한 이야기 하는데 내가
그렇게 말해서 미안하다. 내가 대학 다닐 때 네 용돈도 못 주고 정말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마음이 아프다. 내가 그때 내가 잘못 생각했다. 미안하다. 좀 하셔야 될 판이네요. 그래야 뭐 따님이 다시 엄마 전화를 받든 말든 뭐 할 거잖아요. 그것부터 사과하셔야 될 것 같으네요. 그런 식으로 문자라도 보내보는 게 그렇죠. 나을까 봐요. 문자로. 어떤가요? 그 문자를 음. 보내겠다 생각할 때 마음은 어떤가요? 문자를 한번 보내볼까? 지금 그 생각하실 때. 보낼 수는 있는데, 음, 뭐 카톡 같은 거 보내도 별로 안 읽더라고요. 읽고 안 읽고 표시가 되죠. 그렇죠. 뭐 답은 없어도 읽으면 되죠. 그래서 제 생각할 때 어머님 지금 느끼시는 그 미안한 마음이 드신다면 그거를 문자로 보내주는 게 좋긴 하죠. 자꾸 지한테 뭐 미안하다고 사과하는데 그것까지 굳이 싫다고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러네요. 또 그다음에 이렇게 뭐 저희들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김에 궁금한 게 그 네, 네. 큰아드님은 그래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지금 뭐, 제가 그 중수업 그거를 지금 그만둔 상태인 것도 음, 사실은 이렇게 지혜를 많이 얻는데 지혜만 얻고 실천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워낙 바쁘니까. 음, 그래서 잠깐 쉬고 음, 그 실천을 해서 얘한테 좀 잘해주는 거를 실천을 해보자, 배운 거를. 음, 그렇게 해서 지금 참석을 안 하고 있는데, 음, 뭐, 그냥 뭐, 요즘 직장을 안 다니니까 그냥 음. 밤낮 뒤바뀌어서 그냥 그러게 지내고 있어요. 그래요. 그, 지 사는 숙소는 어머님 같은 집에 사는 게 아니라 인근에 그 살지 않나요? 그러면서 전에 낮 아니요. 시간만 왔다 가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그러면 어떤가요? 이제 직장을 안 다니니까 집에만 있죠. 아이고야. 그러면 거기 안 가고. 네. 집에만 있고 네. 밤낮 바뀌어가지고 생활하고 하면 어머님께서 전에보다 좀 피곤하실 것 같은데 고단하시고. 조금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요즘은 조금 그, 그때보다는 조금 수월해졌고, 그러니까 지금 5월이니까 5달 차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음, 매일 나가서 산책 같은 거는 좀 하고, 밖에 나가서 저녁에 늦게 음, 영화를 또 보러 가고 나가기는 해요. 그 매일. 저 혼자 아니면 어머님하고 같이? 저 혼자 나갈 때도 있고, 저가 같이 갈 때도 있고, 보통 그렇게. 그러네요. 네. 어머니께서 제가 하고 있는 그 줌 모임에 안 들어오신 게 이제 한 몇 달 됐죠. 그렇죠. 네. 그게 아까 얼핏 말씀하신 그 말씀인가요? 배우기는 해도 실천이 안 되니까 좀 네, 네. 힘든가. 실천이 어렵더라고요. 실천이 안 돼. 실천이 어렵죠. 그거 듣는 시간 그냥 듣고서 얻기만 하고, 음, 그냥 얘 보면 힘드니까 또 짜증내고 막 그래가지고, 그러시네요. 네. 그래서 어머니께서 실천을 좀 요즘에 해보려고 전에보다 그러는데. 살짝 우울하신 거 아닌가요? 제가 볼 때 약간 기운이 빠지신 것 같은데, 제 느낌에. 감기 걸려서 그래요. 감기 걸려서. 그러시네요. 네. 어머니께서 낮에 하시는 일이 있던가요? 아니면 하시는 일이 없으시던가요? 장애인 활동보조 일을 하고 있어요. 장애인 활동보조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래, 애들은 하여튼 그렇고, 어머님 본인의 생활은 어떻게 지금 전에하고 비교했을 때 좀 하실만 하셔요? 어떠셔요? 어, 그냥 저는 뭐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하는 거고, 이게 나이가 있는데 뭐 언제까지 육체노동 할 수는 없고, 음, 저도 뭐 길을 좀 찾아서 음, 자격증이라도 하나 따가지고 뭐 음, 그 길을 뭐 찾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천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실천이 잘 안 되시고. 네. 어머님 전에 이렇게 의논하고 할 때 보면 어머님 여행 다니는 거를 참 좋아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일 가족들. 모레도 이제 큰아들하고 또 음, 저 복지관에 사는 여행 가는 거 그것도 한 2번 갔다 오고 음, 6월 말에는 막내 아들하고 일본 잠깐 갔다 오기로 약속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러네요. 여행은 상황 되는 대로 조금 음, 많이 가려고
생각은 해요. 네. 그나마 어머님 입장에서는 여행 다녀오시는 게 그래도 좀 뭐라나 재미고 좀 숨통이 트이는 일이고 그러시네요. 그렇죠. 네. 숨통이 트이는 일이죠. 그러네. 그래, 그러니까 어머니, 고난이, 예, 말씀. 예, 고난이 이렇게 워낙 고난이 많이 겪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불행하다 싶을 그런 거는 불행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행 다니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들 보고 이런 거 그런 기억을 이렇게 떠올리면 그래도 행복하다 살만하다 그래도 그런 게 여행인 것 같아요. 그러시네요. 어머님 그 생활을 한 1년 전에 어머님 그 생활하시던 거, 1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어떠신가요, 어머님께서 생활하시기가? 뭐 그때 뭐 큰 차이는 없어요. 맨날 이렇게 큰 차이는 괜찮았어요. 없는데 일단 막내가 정신을 조금 차린 것 같아서 그 음, 짐이 조금 덜어져서 그런 면은 그러네요. 수월하고 이제 그러네요. 앞길에 이제 저도 이제 육체 노동 말고 정신 노동을 할 수 음, 있도록 음, 그런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요. 뭐 스마트 스토어 그것도 하나 냈기는 해요. 그 학원 다녀갖고 그 오픈 그거 계정 갖고 있는데 아직 음, 하나도 안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네요. 그런 것도 있고 무슨 소방 설비사인가 뭔가 음, 뭐 그 자격증 따기 엄청 어려운데 그거 있으면 돈 많이 번다고 그러는데 또 음, 나이가 걸리고 또 그런 거를 해 놓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찾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머님 말씀을 쭉 들어보면 어머님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오셨고, 지금도 열심히 살고 계시는데, 어떤 면에서는 어머님 마음을 좀 알아주는 사람이 없네요. 없죠. 예. 그나마 뭐 자식들이 못 알아주는 거야 뭐 또 그러려니 하는데, 그나마 제일 친하다고 믿었던 친구마저도 아, 그게 겉모습이었구나. 내 만날 때만 그냥 잘해주는 척 했던 거지. 지 속마음엔 내가 없었구나. 생각을 하니까 어머님께서 많이 좀 허탈하셨던 거네요. 그러니까 사람은 믿을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그래요. 그러면 믿을 그 대상은 말 아니고. 더더욱 허탈하시지 않나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다 하면. 그러니까 내가 줄 수 있으면, 그 사랑을 줄 수 있으면 주는 거고, 그러시네요. 받을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 같아요. 믿을 대상은 그러시네요. 아닌 것 같아요. 네. 음, 주기만 하고 받을 생각을 안 하면 어머님의 그 힘은 뭐로 그거를 지탱을 하시죠? 그러니까요. 음, 어머니께서도 살아가시려고 하면 어디선가는 힘을 받아야 되고 에너지를 받아야 될 텐데 그러니까 특별히 받을 때는 없고, 이제, 그러시네요. 신앙생활. 신앙생활로 그나마 하시고. 네네. 우리 아들이 밖에서 자기 욕했다고 막 뭐라고 하고 있네. 큰아들이. 아들은 이제 둘째 아들 이야기인가? 저 큰아들 네, 이야기구나. 네, 네. 큰아들이 이제 엄마가 나가지 지금 못해서 음, 자기 욕하고 있다고. 엄마가 방 안에서 뭔가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 욕하는 거로 생각하고 계속 막 씩씩거리는 모양이네요. 음, 그래요. 그러셔요. 그러면 어떻게 오늘 상담은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할까요? 그 딸에 대해서 그 음,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일단 얘가 얘기를 해야 관계가, 마음을 뭐, 풀릴 텐데 그럼요. 얘기를 안 하니까 어떻게 그냥 무작정 기다리기만 해야 되는지. 따님하고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면 일단은 시간을 길게 잡으셔야 되고, 예, 예.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 뭐 어머니께 좀 지금 와서 좀 미안하다 하거나 뭐 잘해준다 해서 이게 돌아설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월을 길게 잡으셔야 돼요. 근데 제가 그렇게 죽을 죄를 진 건 아닌데, 음, 이렇게까지 이런 애가 생겨날 거라는 게 음,
결과가 생겨난다는 게 음, 참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생각이. 음. 따님 입장에서는 그 말을 들으면 또 발끈할 거려. 내가 그렇게까지 죽을 죄는 아닌데, 왜 이런 애가, 내지는 왜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 이러면 따님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발끈할 것 같은데요. 엄마가 아직도 자기가 뭐 잘못했는지 모른다.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딴 집 애들은 그렇게 안 키워도 음, 엄마한테 그렇게 안 하고 엄마랑 친하고 그런데 그렇죠. 그런 애들도 있죠. 그런 애들도 뭐 부모가 진짜 뭐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고, 뭐 그렇게 키워도 부모한테 고맙다 하고 효도하고 하는 애들도 있죠. 있죠. 음, 선생님 우리 그 아들 음, 선생님한테 욕했다고 하는데 욕 안 음, 했다고 잠깐만 저기 인사하라 그럴까요? 그러셔요. 밖에서 계속 인사하라고 잠깐만요. 하셔요. 예. 오라 해도 오지는 않고 속상해 하네요. 욕했다가 욕한 걸로 음, 나나 봐요. 자기 생각에는 그런 선생님, 걸로 생각이 예, 됐을 것 네, 같네요. 네. 그 아들이 이제 그 아빠로부터 이렇게 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 음, 그대로 행동하는 거, 이거는 어떻게 해야 그거를 대물림을 하지 않고 음, 조금 변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밥상 차려놓고 나오라 그러면은 안 음. 나오고 한 몇 번을 불러야 나오고 이런 거. 그게 또 큰아들 이야기인가요? 둘째 아들 이야기인가요? 둘째 아들. 둘째 큰아들은 뭐 아들. 워낙 그런 게 많으니까 그거 뭐 큰아들한테는 바랄 건 없고 어머님께서는 그걸 둘째 이제 아들. 대물림이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자기 대물림이 많이 아빠도 있어요. 그러더니 지도 그러니까 아빠가 하는 똑같다. 안 좋은 모습을 음, 그대로 보고 몸에 밴 습관들이 있어요. 그 옷 같은 거 벗어서 그대로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뭐 음, 침대도 자고 일어나면 진짜 엉망이에요. 막 음. 날마다 이렇게 막 어수선하게 막 그런 게 그러니까 대물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네. 남편분께서 그렇게 행동했던 게 엄청나게 못마땅했는데 네, 지금 그렇죠. 와서 보니까 아들도 또 그런 행동을 하니까 어머님께서 그게 속상하고 못마땅하신 거네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애 앞길이 음, 걱정이 되죠. 그렇게 하면 결혼 생활할 때 음,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물림 되는 거를 음. 변화시켜주고 싶은데 어떻게 그게 이제 해야 우선 제가 되는지.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제 우선순위에서 지금 아드님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문제, 시급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선순위가 쭉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에서 뭐 일단은 크고 중요한 문제들이 이제 조금은 수습되어 가는 것 같은데 한동안은 아드님이 한 2, 3년 완전히 우울증에 빠져 있었고 게임 네네. 중독에 빠져 있었고 그래 지내다가 또 그 다음에는 모델 활동한다고 그쪽으로 성형해 달라 그쪽으로 또 막 하다가 이제 간신히 이제 마음 잡고 생활하고 있지 않나요? 이제 마음 잡고 생활한 지가 한 1, 2년 되나요? 한 2년 되나요? 1년 안 되고 한 어, 반년? 한 반년? 네, 그 그러니까 선생님 덕분에 진짜 게임 어, 중독 벗어나고 진짜 정신 차리게 돼서 그러니까 진짜 선생님 덕분이에요. 네, 자기 감사드려요. 딴에는 네. 이렇게 보셔야 되죠. 자기 딴에는 이제 마음 잡고 살라고 애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그러면 이게 이제 우선순위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옷 벗어서 아무 데나 던져 놓고 뭐 밥 먹으라 하는데 안 나오고 좀 있어라 하고는 자기 계속 뭐 게임을 뭐 뭘 스마트폰을 보는지 뭘 하는지 모르지만 지 할 거 다 하고 오는 그렇게 해요. 네. 거라든지 이런 게 이제 이런 거가 지금 그거를 바로 잡겠다고 이야기하면 제 볼 때 아드님하고 어머님하고 또 틀어질 것 같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지금은 저희 어머님께서 아드님을 이렇게 보기에 참 다행이다. 참 그래도 잘하고 있다. 이제 대학원 면접도 보러 다니고 등등 잘하고 있다. 여기에서 제가 볼 때 어머님께서 일단은 하나는 욕심을 내지 마셔야 되고 네, 아까도 네. 자격증 이야기 얼핏 하셨는데 변리사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걸 좀 따놓는 게 안 좋겠나 라고 어머니께서 아들한테 이야기했다 하셨는데 아들이 그냥 듣고 말이 없더라 했는데 그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드님이 머리도 좋고 똑똑하지만
그렇다고 변리사 시험을 공부해서 자격증 땄다는 그게 쉬운 자격증도 아니고 네. 공부를 엄청 많이 해야지만 딸 수 있는 자격증인데 아드님은 이제 간신히 자기가 힘 차려서 이제 조금 이전에 완전히 이게 제대로 된 방향을 못 잡고 있다가 이제 조금 방향을 잡고 힘 차려서 일어서려는데 어머님께서 말하자면 더 무거운 짐을 안겨주려고 하는 거죠. 변리사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거창한 무슨 자격증을 좀 따라 그것도 하고 대학원도 진학하고 병행해서 해라. 이렇게 되면 병행해서 했으면 싶어가지고. 너무 한꺼번에 많은 걸 요구하잖아요. 지는 네. 이제 간신히 힘 차리려 하는데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점에서는 어머니께서 잘한다 잘한다 아이고 우리 네. 아들 잘한다 잘한다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옷을 벗어서 아무 데나 던져 놓는 거나 밥 먹으라 하는데도 안 오고 있는 거나 그 어머니께서 좀 속상하시겠지만 아이고 지가 아직은 때가 아닌가 보다. 우리가 지가 마음에 힘이 없으면 그런 사소한 거조차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단순히 지 아버지를 닮았다, 대물림이다. 이거는 이렇게 연결시키기보다 아버지는 아버지고 지는 지예요. 이거를 그냥 대물림이다 하는 이 생각이 드는 것도 그 남편에 대해서 어머님이 많이 원망스러운 거죠. 남편에 그러다가 보니까 이 안 좋은 모습이 자식한테 보이면 그 화가 올라오는 거죠. 남편에 대해서 옛날에 화났던 게. 그래서 이걸 서로 이 아버지도 그렇더니 애도 똑같다 하고 이게 화가 이렇게 서로 붙어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대물림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남편은 남편이고 애는 애고 이렇게 딱 분리시켜서 생각을 하셔요. 그 다음에 그 남편에 대해서 어머님 화나고 하셨던 그 마음도 뭐 궁극적으로 푸셔야 되지만 지금은 우선 애를 보자면 애한테 이것저것 요구하면 애가 감당을 못 하거든요. 저래가지고 나중에 결혼 생활 어렵지 않느냐? 결혼 생활 어려우면 어려운 거는 그거는 며느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에요. 어머님은 누가 여자가 와서 아들하고 결혼하겠다면 빨리 결혼하라고 보내버리면 며느리가 지가 복이 많고 지혜가 많으면 그걸 잘 대처를 해나갈 거고 지 복이 없고 지혜가 없으면 그것 때문에 계속 서로 싸우거나 문제가 될 거고 그건 어머님 몫이 아니에요. 그래요. 나중에 그래서 지가 결혼 생활을 잘하건 말건 그건 어머님 몫이 아니고 지금의 어머님 입장에서는 우리 아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된다. 얘가 이제 한동안 자기는 막 우울하고 그래서 막 마음의 중심을 못 잡고 게임 중독에 빠져 지내고 하다 이제 간신히 마음의 힘을 차리고 일어설라 하니까 어머님께서 여기에 지금은 어머님께서 이것저것 요구하시면 안 돼요. 그냥 아이고 우리 아들 잘한다 잘한다 하고 칭찬해주고 웃어주고 제가 볼 땐 그래 하셔야 돼요. 어쨌든 그 막내 아들이 이렇게 정신 차릴 수 있게 음. 도와주셔서 진짜 아이고, 감사드려요. 그건 뭐 제가 도와드린 것도 있지만 어머님께서 줌에 계속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하시고 또 계속 질문해 주시고 그래 해서 된 거잖아요. 어머니께서 줌에 꾸준히 참여하신 게 한 얼마를 꾸준히 참여하셨죠? 꽤 참여하셨는데 기억은 잘 안 나요. 한, 한 1년 꾸준히 하셨나? 저기 꽤 오래 하셨어요, 어머님께서. 조금 더 있다가 조금 나아지면 다시 참여하든지 그럼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제가 볼 때는 어머니께서, 그래서 하여튼 그게 단지 제공이 아니라, 제가 뭐, 그래도 어머니께 저한테 감사하다는데, 물론 제가 기여한 부분이 있겠지만, 제일 잘하신 건 어머니께서 제일 잘하셨죠. 어머니께서 그새 얼마나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그래. 안 그래도 큰아들은 어려서부터 그런 어떤 여러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큰아들 그렇게 보듬고 살아오셨고 또 거기에다가 작은 아들 그렇게 우울증에 빠지고 게임 중독에 빠지고 했을 때 그거 다시 일으켜 세우느라고 어머니께서 공에 공을 들이셨잖아요. 또 그러는 과정에 또 큰 따님은
따님은 그런 엄마 마음도 모르고 고생했는 것도 모르고 엄마 원망만 하고 결국은 집에서 나가버리고 그 힘든 세월을 어머니께서 살아오셨는데 아무튼 이 모든 걸 다 감당하고 해내신 건 어머님이시죠. 그래서 작은 아들이 절에 다시 일어선 것도 마음을 잡은 것도 어머니께서 그새 잘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고 어머니께서 잘하셨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니까 어머니께서는 안 그렇다는데 제가 볼 때 어머니께서 전에 제가 줌에서 뵐 때보다 제가 보는 느낌으로는 기운이 없으셔요. 어머니께서는 감기가 들어서 그렇다 하셨는데 단지 감기가 아니라 뭔가 어머님께서 이렇게 애쓰고 저렇게 애쓰고 저렇게 애써도 뭐가 해결이 쉽게 안 되니까 조금은 나아지는 것 같지만 근본적인 거로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이 힘든 상황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어머님께서 혹시 조금 낙담하시지 않았나? 조금 마음에 기운이 빠지지 않으셨나? 하여튼 뭐 그러니까 기운이 조금 없으신 것 같다는 게 제 느낌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또 생각이 나서 저한테 공개 상담을 신청해 주시고 하셔서 패기치는 것 같아갖고, 아니에요. 취소할까 말까 그랬는데, 아니에요. 상담하니까 훨씬 음, 좋으네요. 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전에 듣기로 어머님께서 이게 상담할 만큼 그렇게 어떤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도 아니고 또 상담도 뭐 길게 못하고 짧게 한 10분, 20분밖에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유튜브에 올릴 만한 내용도 아니고 괜히 시간만 뺏고 이거 폐해를 끼치는 게 아닌가 해서 어머니께서 좀 망설이신다고 말씀을 전해 들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래도 제 생각을 이래 해가지고 참 어머니께서 이번에 속이 많이 상하셨던 거죠. 그 친구분 나는 진짜 절친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한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 마음이 들어 속상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제 생각이 나고 그래서 상담을 한번 해보고 싶고 그 마음을 내셔서 저로서는 감사하죠. 힘들 때 제 생각을 하셔서 연락을 해주셨으니 감사드리죠. 감사하죠. 네, 선생님. 음, 아무튼, 너무 우리 막내 아들 일으켜 세우는데 도움 주셔서 네, 너무 감사하고, 네, 선생님도 건강하시고, 그럴게요. 남의 얘기 맨날 들어주시느라고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거야 뭐 제 건강하셔요. 네. 하는 일이 그건데요. 쉽지 않은 그래도 일인데, 남 얘기 듣는 게. 예, 그래도 어머니께서 그렇게 제 생각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하네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 오늘 상담은 이제 이 정도로 마치면 될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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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도움 오늘 많이 받았습니다. 상담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위로가 좀 많이 됐어요. 위로가 되셨어요. 그러셨네요, 어머니. 위로가 좀 필요할 아들한테, 것 같아요. 예, 아들한테 이제 욕심내지 말라는 거, 음, 그런 것도 이제 제가 음, 조금 생각하지 못한, 음. 욕심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하고, 그랬네요. 이제 어머님께서는 제가 짐작할 때 어머님 삶이 워낙 고단하고 힘드셨잖아요. 저는 그나마 지금, 어릴 때부터, 네. 그렇죠. 그나마 어떤 면에서 지금 제일 속안 썩이는 게 막내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나마 엄마의 기대에 조금이라도 좀 부응을 해주는 게 막내 아들이고 하다 보니까 기대에 어머니께서 부응한다기보다 마음을 나누는 게 마음을 나눌 막내하고 수 있는 친밀도가 제일 높아요. 네. 밀도가 제일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님도 모르게 한편으로 자꾸 욕심이 나시는 거죠. 음, 어머님도 이때까지 그렇게 힘들게 사셨는데, 그래, 그 삶에 대한 무슨 보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마음이 올라오실 수 있죠. 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머님 같은 그 삶을 감당을 못 해내죠. 그래서, 그러니까 힘들기는 살았어요, 진짜. 그럼요. 힘들기. 엄청 힘들게 사셨죠. 그래서 사실 어머님께서 위로가 좀 됐다 하는데, 어머님께는 사실은 위로가 필요하죠. 누군가는 그 마음을 알아주고, 보듬어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도 요번에 그 친구분한테 더 서운하셨을 것 같아요. 어머님 입장에서. 그렇죠. 네. 네. 그래. 아까 뭐 비슷한 질문인데 오늘 상담하기 전에 마음하고 지금 마음하고를 비교하면 어떠셔요? 상담하기 전에는 이제, 아유, 이거 공연이 패기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많이 됐었는데, 음, 상담하고 나서는, 음, 그래도 얘기를 하니까 음, 좀 여러 가지 지혜를 얻고, 음, 좀 정리가 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셨네요. 이 되고. 그러셨네. 그래도 마음이 상담하기 전에 비해서는 지금 마음이 조금은 위로가 되었다 하시고, 조금은 마음이 정리가 되셨다 하니까 저도 좋으네요. 네네. 예. 그래요. 그럼 어머님 오늘 상담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아유,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네, 편안하게 잘 지내셔요. 감사합니다. 예.